안녕하세요, 도군TV입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고요. 우리 구독자님들 추석 연휴는 잘 보내고 계시나요? 저번주 금요일장 테슬라의 대량 매수세가 눈에 띄게 유입이 되었는데요. 그로 인해 시장 하락의 영향에도 주가 방어를 잘하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결국 말씀드렸던 최근 패턴처럼 다시 말아 올리면서 장마감을 하였죠. 뒤에서 자세히 알아보고요. 금요일날 올려드렸던 멤버십 전용 영상 확인 안하신 멤버십 회원님들 계시네요. 현 시점 테슬라 주식 매수, 추매 구간 정리 및 대응 방법 영상 실질적인 도움이 될 듯하니 커뮤니티 멤버십 게시판에 가셔서 보시길 바랍니다. 영상에서 여러 상황을 이야기했듯이 본인 상황에 맞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2022년 테슬라 배송 예측 관련 소식입니다. 웨드부시 분석가인 댄 아이브스에 따르면 테슬라의 배송 예측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3분의 1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이브스는 회사가 올해 100만 대의 차량 납품 목표를 달성하는데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회사의 납품 수가 최대 30만 대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1월 2020년 4분기 실적 발표에서 2021년 테슬라의 인도 목표는 84만 대에서 100만 대 사이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에 50만 대 미만의 차량을 인도한 후 테슬라는 생산 및 납품 목표를 100만 대까지 늘릴 계획이었지만 그 수치를 공식적인 목표로 설정할 것이라고 명시적으로 암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최근 머스크가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이 유출되어 2021년 3분기가 단 2주 만에 마감됨에 따라 테슬라 역사상 가장 큰 배송에 대비했습니다. 이 회사는 올해 지금까지 38만 6천 개의 이상의 납품을 누적하여 2021년에 100만 개를 위한 일정보다 약간 뒤떨어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올해의 마지막 4분의 2분기에 지속적으로 매우 좋은 실적을 올렸으므로 반드시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는 테슬라는 2022년에 인상적인 130만 대를 계획하고 있으며 전기화가 계속 개선되고 기업이 내연기관 차량 대신 EV에 집중함에 따라 테슬라는 녹색 K를 주도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이브스는 테슬라가 여전히 자동차 산업의 글로벌 변혁에 영향을 미치면서 전기화로의 엄청난 험난한 전환을 통해 다른 제조업체를 이끌고 있는 이 부분을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믿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테슬라와 전체 부분을 넘어선 이 EV 군비 경쟁의 모든 각도에서 경쟁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것은 테슬라와 함께 향후 수십 년 동안 자동차 산업을 변화시킬 EV 변환의 시작에 불과하고 책임을 지고 있다고 아이브스는 말했습니다. 전기차가 전 세계 자동차의 3%를 차지하고 2025년까지 10%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엄청나게 증가하는 점유율에 훨씬 더 많은 경쟁이 있을 거라고 합니다. 2025년까지 3배가 넘게 늘어난 것이죠. 테슬라가 앞으로 더 많은 회사가 등장하거나 EV로 전환됨에 따라 치열한 경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순수 전기 분야에서 테슬라는 대부분 리비안 및 루시드와 스파링을 하는 반면 포드 및 GM과 같이 ICE에서 EV로 전환하는 회사는 소비자 기반이 더 넓지만 기술은 강력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의 경쟁은 향후 몇 년 동안 계속해서 확대될 것이지만 아이브스는 자동차 제조업체가 의심할 여지 없이 EV의 성장을 주도하고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분석가는 테슬라가 향후 몇 년 동안 EV에 대한 광범위한 소비자 채택의 비례적인 수혜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이브스는 팀랭스에서 7,641명의 분석가 중 30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의 성공률은 76%, 평균 수익률은 36.5%입니다. 그는 테슬라에 대해 매수 의견을 보유하고 있으며 목표 주가는 1000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댄 아이브스는 33%를 예상을 했네요. 2022년 저는 그 이상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단 수요가 폭발적인 상황은 내년에도 계속 이어갈 것 같고요. 텍사스와 베를린 공장이 생산 가동을 시작하면 공급이 많이 충족될 것이라 생각하여 33%보다는 더 높게 배송이 급증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일단 올해 어느 정도의 인도량이 나올지 먼저 체크해보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90만을 넘기느냐 못 넘기느냐가 중요 기준점이 될 듯 하네요. 테슬라는 소유자에게 슈퍼차징 마일과 다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추천 프로그램을 공식적으로 종료했습니다.
추천 프로그램은 모든 차량 및 태양광 패널 구매에 적용되며 고객과 테슬라 모두에게 이점을 제공합니다. 소유자는 자신의 추천 코드를 사용하여 차량을 구매한 경우 차세대 테슬라 로드스터, 테슬라 세미 주행, 그리고 1000 무료 슈퍼차징 마일과 같은 멋진 상품을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테슬라가 판매를 촉진하고 광범위한 소비자 기반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며 그 소문을 퍼뜨리고 지속가능한 운전을 하도록 설득한 사람들에게 보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테슬라는 2021년 9월 18일부로 프로그램을 종료했습니다. 테슬라는 이제 소유자가 보상을 받는 데 도움이 되는 유일한 제품은 추천자에게 500불의 크레딧을 제공하는 솔라루프 뿐이라고 하네요. 아직 슈퍼차징 마일이 있는 테슬라 소유자는 이를 사용할 수는 있다고 합니다. 유감스럽게도 프로그램 종료로 인해 추천을 통해 더 이상 마일을 적립할 수 없다고 합니다. 계속되는 테슬라의 수요 폭발로 인해 이벤트식 추천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었네요. 많은 수요를 공급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종료가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후에 공급이 원활하게 진행이 된다면 새로운 이벤트가 다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자, 그럼 저번주 금요일장 S&P 500 확인하면서 출발하겠습니다. 저번주 금요일 S&P 500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좀 빨갛죠? 테슬라 플러스 0.33% 상승하면서 마무리했고요. 자, 아마존은 0.7%대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엔비디아 모두 1% 이상 크게 좀 하락을 한 모습이 나왔고요. 페이스북은 2% 이상 하락이 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2021년 9월 17일 금요일장 테슬라 보시겠습니다. 759불 플러스 0.33% 상승하면서 마감했고요. 시작은 757불 시작했으며 최고 761불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최저 750불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3대 지수 보시겠습니다. 나스닥 0.91% 하락했고요. S&P 500 0.91% 하락을 했습니다. 다우도 0.48% 하락을 하면서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자, 밑꼬리가 달린 양봉 캔들이 나왔고요. 지금 5일 연속 지금 밑꼬리를 좀 많이 다는 추세의 지금 캔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월요일 첫날 제가 말씀드렸죠. 밑꼬리가 길게 달렸기 때문에 추후에 상승적인 그런 부분이 많이 높아질 확률이 높다고 말씀드렸는데 현재 월요일 최저가를 보면 지금 708불입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 최저가를 보면 761불입니다. 거의 8% 정도 지금 상승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흐름이 계속 이어나갈지 앞으로 지켜보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거래량은 더 늘어야 좋습니다. 제가 지금 거래량 계속 늘어야 된다고 말씀드린 동안 지금 그나마 가장 많은 거래량이 보였고요. 폭발적인 대량 매수가 유입이 됐습니다. 그로 인해 거래량이 상승을 좀 했고요. 하지만 더 늘어야 좋습니다. 지금보다 좀 더 많이 늘어야 좋고 이 부분은 오더 플로우 부분에서 다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조지표 지수 확인해 보면 RSI 65.43 자, 계속 비슷한 모습이 보여주고 있고요. 매트도 계속 EMA 위에 계속 안착이 되어 있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쁘지 않고요. 머니 플로우 역시 계속 평행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인 장 흐름 계속 이런 흐름이 상승 추세 흐름이 이어나갈지가 이번 주 좀 중요하고요. 지지선 살펴보면 단기 지지선은 750불이 되겠고요. 그 밑으로는 734불이 되겠습니다. 1차 지지선은 701불이 되겠습니다. 저항선 살펴보면 단기 저항선 765불이 되겠고요. 1차 저항선은 778불이 되겠습니다. 테슬라 일봉 보시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5일 연속 양봉 캔들이 나오면서 또 밑꼬리가 많이 붙어있는 그런 형식의 캔들이 나오면서 제가 패턴 얘기했죠. 그 패턴대로 지금 계속대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현재 일봉의 투자 심리가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89.78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매물대가 보여지는 테슬라 주봉 차트 보시겠습니다. 자, 주봉 현재 지금 중기적 흐름 지금 W자 이후 나쁘지 않게 상승 추세로 중기적 흐름이 이어가고 있고요. 지금 저번 주 캔들도 뭐 이렇게 보시다시피 그렇게 크게 나쁜 캔들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계속 추가적으로 상승 흐름이 이어갈지 아니면 한번 눌릴지 중점을 두고 보시면 좋을 듯 하고요. 지금 주봉의 투자 심리는 69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테슬라 60분봉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저점을 또 계속 잘 올라가고 올리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자, 이 부분 한번 살짝 눌렸다고 저번에 말씀드렸죠. 한번 눌렸다가 하지만 바로 또 올라가면서 계속해서 저점이 무너지지 않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시장 변수고요. 시장 변수만 따라주지 않는다면 이 흐름 계속해서 이어갈 듯 합니다. 자, 지금 제가 중요한 자리 저번에 말씀드렸죠. 763. 자, 요쪽을 지금 돌파하느냐 지금 단기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테슬라 오더플로우 보시겠습니다. 인플로 2835, 아웃플로 2405. 자, 전체적으로 매수세가 아주 강한 그런 장이었습니다. 자, 대량 매매도 보시면 대량 매수세가 아주 매우 강한 그런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자, 금요일 장에서는 전체적인 매수세가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특히 대량 매수세가 눈에 띄게 강했는데요. 기관과 큰손 매입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시장 지수에 의한 주가 하락을 방어를
해주는 그런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자, 장 후반에 막판에 이렇게 들어왔고요. 지금 대량 매수세가 아주 강하게 들어온 이유를 살펴보면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예상이 되어서 들어온 부분도 있고요. 또 우리가 모르는 뭔가의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자, 이번 주 대량 매매 흐름과 볼륨을 좀 더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대량 매매 흐름은 자,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크인베스트 ARKK 보시겠습니다. 비중 1등 여전히 테슬라고요. 지금 10.25% 비중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2021년 9월 16일 아크인베스트 테슬라 비중 10.45% 가져갔고요. 2021년 9월 17일 테슬라 비중 10.25% 가져가면서 비중이 좀 소폭 축소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됩니다. 우리나라는 추석 연휴지만 미국 주식시장은 문을 엽니다. 이번 주 테슬라 주가의 대량 매매 흐름이 중요할 것 같고요. 점점 다가오는 3분기 인도량 어닝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 흐름을 이어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이 드네요. 변수는 예전부터 말씀드렸던 시장의 지수 영향입니다. 예전 영상에서 지수 하락에 모든 종목이 대부분 하락을 하지만 테슬라만 상승이 되는 모양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라고 했던 말 기억하시는 분 계시나요? 금요일장은 약간 그런 느낌의 장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비슷한 상황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새로운 법원 문서에 따르면 가격 인상을 받는 테슬라 솔라 고객은 취소 조치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2021년 4월 매튜 에이먼스는 테슬라와 약 72,000달러의 자신의 집에 솔라루프를 설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테슬라로부터 설치 가격이 인상될 것이라는 이메일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의 계정을 검토한 결과 에이먼스는 처음에 합의된 가격의 2배 이상인 146,462달러의 가격을 확인했습니다. 결국 더 많은 고객들이 비슷한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미국 지방법원 캘리포니아 북부 세너제이 지역의 새 문서에 따르면 테슬라는 가격을 원래 가격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021년 9월 13일 테슬라의 변호사는 원고의 변호인에게 테슬라가 처음에 합의한 가격으로 가격을 대체할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이 결정은 모든 비슷한 상황에 처한 개인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하네요. 테슬라 솔라 게토 오피스 및 솔라루프 배치는 2분기에 85메가와트로 기록적인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배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또한 현금 대출 태양광 설치가 전년 대비 4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솔라루프 배치는 전년 동기와 2분기에 모두 크게 증가했습니다. 태양열과 저장 제품은 여전히 인기가 많으며 설치 직원의 효율성을 계속 개선하고 있다고 하네요. 법원에 의하여 솔라루프의 가격 인상이 취소되어 비슷한 상황에 처한 개인들에게도 영향이 갈 것입니다. 팩트는 솔라루프 배치가 지난해에 비해 3배 이상 늘었다는 거죠. 계속해서 무서운 속도로 테슬라 에너지가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네요. 스페이스X CEO 일론 머스크는 토요일 밤 세인트 주드 아동 연구병원에 대한 인스퍼레이션 4의 2억 달러 모금 목표를 위해 5천만 달러를 기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머스크의 기부는 시프트 포어 페이먼스의 CEO인 제러드 아이징먼의 이미 기부한 1억 달러와 대중이 모금한 6,020만 달러를 효과적으로 증가시켰습니다. 최초의 민간인 우주 탐사 임무 외에도 인스퍼레이션 4의 더 중요한 것은 세인트 주드 아동 연구 병원을 위한 대규모 기금 마련 캠페인입니다. 이 미션의 초기 목표는 2억 달러를 모으는 것이었고 머스크의 기부로 인스퍼레이션 4는 효과적으로 총 2억 1천만 달러를 모금했다고 합니다. 이 금액은 세인트 주드가 어린이들을 돕고 어린이들 사이에서 암과 싸우는 지속적인 노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스퍼레이션 4는 지난 수요일 비행에서 입증된 스페이스X 팔콘 9과 로켓에서 발사된 크루 드래곤 우주선을 사용하여 발사되었습니다. 아이장만 외에도 승무원에는 조종사 시안 프록터, 의료장교 헤일리 아르세노, 임무 전문가 크리스 샘보로스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이시노는 이전에 세인트 주드에서 암 환자였으며 10살 때 무릎을 교체하고 뼈를 통해 왼쪽에 티타늄 막대를 삽입하는 수술을 받았다고 하네요. 지난 몇 개월 동안 동료 민간 우주 비행사인 버진 갤럭틱과 블루 오리진이 수행한 짧은 우주여행과 달리 인스퍼레이션 4의 승무원은 최대 590km의 고도의 지구 궤도를 도는 우주에서 총 3일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것은 국제 우주 정거장에 위에 있으며 인간이 몇 년 동안 표면 위로 여행한 것 중 가장 먼 거리라고 합니다. 인스퍼레이션 4는 상업용 우주 비행의 여러 이정표를 예고합니다. 인스퍼레이션 4의 승무원은 비전문가 중 최초로 우주 비행사가 된 그룹입니다. 의료 장교인 헤일리 아시노우는 현재 미국 최연소 우주 비행사이며 그녀는 또한 의족을 가지고 우주로 날아간 최초의 사람이기도 합니다. 조종사 시안 프록터는 최초의 흑인 여성 우주선 조종사이기도 합니다. 일론 머스크의 또 다른 사업 스페이스X가 정말 기대가 되네요. 향후 상업용으로 우주 비행을 한다면 그 수익은 어마어마할 것 같습니다.
관련 기부도 하였고요. 앞으로 일론 머스크는 기부도 많이 할 듯 싶습니다. 도로에서 불의의 사건이 발생하면 몇 초가 삶과 죽음의 경계를 효과적으로 그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SUV가 불타고 있는 것을 우연히 목격한 테슬라 모델 Y 소유자의 노력으로 인해 불길한 운명에서 구출된 BMW X1 운전자의 경우였습니다. 테슬라 소유자가 바로 앞서 운전하는 BMW X1에서 이상한 것을 본 것은 뉴저지의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SUV가 우회전하면서 모델 Y의 소유자는 연소 동력 SUV에서 많은 연기가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BMW X1 아래쪽은 불타고 있었습니다. SUV는 빠르게 차를 몰고 갔고 테슬라 소유자는 X1의 운전자에게 알리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다음 모델 Y 소유자는 신호등에서 SUV를 따라잡기 위해 추격을 시작했습니다. 테슬라 소유주는 BMW 운전자에게 그의 차가 불타고 있다고 소리쳤습니다. X1의 드라이버는 즉시 내렸습니다. 몇 초 후 BMW X1 전체가 화염에 휩싸였고 연소동력 SUV가 말 그대로 폭발했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BMW 운전자는 제 시간에 차에서 내릴 수 있어 부상을 피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BMW X1 운전자는 본질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모델 Y 소유자에게 매우 감사했습니다. SUV 운전자가 몇 분 후에 차에서 내렸다면 결국 화재와 폭발로 인한 화상을 입었을 수도 있고 그보다 더 심한 경우도 나올 수 있었습니다. 좋은 측정을 위해 테슬라 소유자는 BMW 운전자와 정보를 교환했으며 나중에 SUV 소유자에게 테슬라캠 영상 4본을 제공했다고 합니다. 모델 Y의 테슬라캠 영상에 포착된 사건은 매년 미국에서 보고되는 수십만 건의 차량 화재 중 하나였습니다. 이런 여러 사고들에 대한 일이 테슬라캠 영상으로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최근에 우리나라 사고 중 고속도로 요금소를 통과하던 테슬라가 도로를 횡단하는 수준으로 차선 변경을 하던 K5와 부딪혀 큰 사고가 났었는데요. 운전자는 다행히 큰 부상은 피했지만 테슬라 차량은 에어백이 모두 터지고 배터리에 심한 손상이 일어나서 폐차를 했다고 합니다. K5의 잘못으로 100대 0이냐 90대 10이냐 분쟁 중인데요. 테슬라 차주는 사고 순간 핸들이 확 틀어지는 걸 느꼈고 브레이크도 자동 제어 시스템이 잡은 상황이었다며 다시 차를 산다면 테슬라 쪽으로 알아볼 것이라고 말했다고 하네요. 사고 후 테슬라를 다시 사고 싶다는 건 그만큼 테슬라에 대한 만족도에 충족되고 있다는 것이겠죠. 아무튼 외국에 있는 사고도 국내 사고도 인명피해가 없어서 다행입니다. 그리고 커피 멤버십 가입해주신 호구의 주식 투자님 감사합니다. 커피 잘 마시겠습니다. 멤버십 회원님들은 알람 설정 필히 전체로 해놓으시길 바랍니다. 핸드폰 컴퓨터 모두 전체로 해놓으셔야 멤버십 게시판 원활하게 알람 갈 수 있습니다. 멤버십 회원님들은 금요일에 올렸던 현 시점 테슬라 주식 매수 추매 구간 정리 및 대응 방법 멤버십 전용 영상 꼭 한번 보면 좋을 것 같네요. 내일과 모레는 추석이라 사정에 따라 영상을 못 올릴 수도 있습니다. 만약 시간이 되면 영상 올리겠습니다. 계속되는 추석 연휴 우리 구독자님들 모두 즐거운 연휴 보내시고요. 맛있는 음식도 체하지 않게 천천히 많이 드세요. 도군TV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고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